정부는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에게 전세기를 보내서 북한 선수들을 데려오고 또 전세기 보내는데 필요한 기름도 갖다 주고 음식도 주고 숙소도 주고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반갑다고 환영도 해주고 뭐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건 이종석 전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손님이니까 예우를 갖췄다 칩시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아니 왜 북한에게 돈을 대줍니까? 무슨 5.24 제재 조치 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고 이걸 넘어서서 돈 많은 나라한테 왜 돈을 대줬냐고요? 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요? 우리는 한 번도 실험하지도 못한 핵을 북한은 6번을 실험했습니다. 우리는 개발을 엄두도 아직 못 내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은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시험 발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실험하고 실험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협에 몰아세우는 돈 써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맹국을 이간질하는 그런 돈은 있는 북한에게 이렇게 돈 많은 국가에게 왜 밥값 대줘야 되고 1만 리터 기름 준다고 난리를 치고 모셔오려고 온갖 불편함이 없는지 굽어 살피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돈 이런데 좀 쓰라고 하세요. 정말 북한도 평화올림픽을 원한다면 이런데 써야죠. 자기 돈으로. 왜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되느냐고요.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의 동맹국을 위협하고 에? 한국의 시장을 교란시키고 근데 왜 우리가 돈까지 대주면서 버선발 뛰어나가 맞아야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유감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납득도 안 되고. 자, 현재 국회 부의장이신 전 국회 부의장을 하신 이석현 국회의원은 펜스가 한국에 오는 거, 펜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게 잔치집에 고가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동맹국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죠. 또 미국 안 오면 안 온다고 우리 정부가 난리를 쳤죠. 꼭 보내달라고, 꼭 오라고, 대통령이 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펜스 대통령보다 덜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천안함부터 먼저 가보겠죠. 평창을 오기 전에.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애걸복걸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니까 잔치집에 고가로 온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북한 열병식을 연병이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거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2월 8일 열병식 하는 것은 정상국가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상국가가 어떤 국가가 정상국가입니까?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자기 국민을, 주민을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 그 돈으로 피를 짜고 기름을 짜서 그 돈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해서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전 세계 평화의 위해를 가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국가가 올림픽 바로 직전 이거야말로 바로 남의 잔치집 앞마당에 깡패를 깔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루 전날 깡패 데려와가지고 분위기 흐리는 거나 이것을 정상국가로 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종석 전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상국가라는 것은 남의 나라를 위협을 가하고 세계 평화 규범에 어긋나는 위협 무기를 만들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가 겉으로는 동족이라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부르짖고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총뿌리와 핵탄두를 겨냥하는 것이 정상국가입니까? 그럼 이때까지는 북한이 핵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도 안 했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하기 전까지는 정상국가도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럼 북한이 만든 그리고 시험 발사한 화성 13, 14, 15, 12, 13, 14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위협을 보여준 ICBM을 그 자리에서 2월 8일 날 열병식에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국가가 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가요? 제가 어제도 민주당에 국민 눈높이의 부합이라 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2심에서 묵시적 청탁권은 무죄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국민의 죄송합니다.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국민 눈높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이 얘기하는 정상국가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장관이 며칠 전에는 북한이 2월 8일 열병식 하는 것은 칠순잔치하는 거니까 남의 집 칠순잔치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칠순잔치가 원래 2월 8일이 칠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칠순이라면 4월 15일 날 내야 되죠. 왜 2월 8일입니까?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북한에서 가장 큰 존재로 인정하는 신화와 같이 존재하는 태양이 태어나신 김일성이 태어난 날로 해야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을 보고 왜 가짜않게 일본 총리가 나서 한미훈련 재개 얘기를 하나? 쫄개처럼 행동한다. 어? 큰형 뒤에 숨어가 큰형이 대신 때려줄 거를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소리 지르고 하는 쫄개 같다. 저는 이 졸개라는 말 틀렸어요. 왜 틀렸냐? 일본 지금 졸개가 아닙니다. 일본이 졸개라면은 우리가 북한이 참 죄송합니다. 일본이 집단자위법 통과시키고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보통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난리를 칩니까?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회귀한다고. 졸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헌법 바꿔가 군사대국으로 갑니까? 졸개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너는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자위대 행사에도 갔으니까 니는 친일연이니까 여도 아닙니다. 친일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겠다. 저는 친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얘기합니다. 졸개 아니에요. 제가 팩트를 얘기한 것은 진보에서 만든 새가 난다는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들어가서 저한테 댓글을 쓰고 욕을 했습니다. 뭐냐? (2016년 7월 10일) JTB 방송에 나가서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하고 나서기 때문에 제가 중국은 20년 전에 11억의 거짓대였던 중국이 왜 남의 나라에 남의 제사상에
밤나라 대추나라 식으로 아직도 자기들이 청나라 때 우리를 보는 식으로 하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완전히 사람 매장시켰습니다. 어떻게 뭐 고상한 채 하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국격을 그렇게 모욕을 하냐. 물론 그건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는 분들이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품격도 없고 남의 나라의 인격을 무시하는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라 심지어 그 쓰는 용어들 댓글에 나온 글을 빌리면 쓰레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외교상으로 결례가 될지 몰라 결례가 된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는데 제가 그런 방송을 나가서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박 대통령이 외교하는 데에 자칫 제 본의 아닌 부담감을 드리거나 장애물이 될까봐 제 용어를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앞에 안 붙였습니다. 앞에 붙인다고 언론이 다 써주는 것도 아니고 앞에 붙이면 도리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것 같아서 심플하게 그 표현은 옳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았지만 저는 정확한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년 전에 11억 인구 11억이라고 무식하다고 했는데 20년 전에 중국 인구가 11억 정도였습니다. 10억 9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중국의 2016년 전으로부터 20년 전에 중국의 국민 개인 소득이 980불이었습니다. 한 달에 9만 원이라는 거죠. 거짓대 아닙니까? 물론 그게 외교적으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제 자신을 그렇게 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니라 중국의 우리 내정 간섭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걱정했던 대로 그 후에 우리 한국의 기업인, 중소상공인, 제조업 정확한 통계를 저는 한 번도 뽑아보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기사나 거의 12조에 달하는 손해를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미친 것뿐만 아니라 그 후부터 중국은 우리를 쥐고 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로 우리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모욕적 그리고 모독적 무기로 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걸 발판으로 해서 작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갔을 때에 11월 30일 앞으로 우리한테는 3가지 약속해. 안 한다고. 그때 사드 2기 배치한 건 할 수 없지만 이제 추가 배치 안 한다고 우리한테 약속해. 그리고 미국 주도하는 MD 체제에 너들 끼 들어가지 마.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손잡아서 협력하는 것이 군사훈련 수준에 가서는 안 돼. 동맹국의 수준에 가서 안 돼. 제가 볼 때 진심으로 외교부 장관이 거의 찬성해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입장도 같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이것을 저는 주권을 안보 주권을 빼앗긴 거라 했는데 그때 이종석 장관 전 장관은 뭐라 했냐면 균형 외교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균형입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이랍니다. 균형 외교는 균형자가 양쪽에 균형대 양쪽에 놓여 있는 그 무게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 때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균형자 역할을 해요? 한미동맹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로 한미동맹이라고 할게 미국이 우리를 동맹의 메이저 파트너로 일본과 같은 파트너로 인정해 준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은 자유니까. 근데 이거는 나르시스트적인 자아도취적인 착각이 아니라 무식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사드 문제로 뜰 때에, 자 그러면 미국도 고가로 오는 놈들이다, 일본도 쫄개 같은 놈들이라 했는 분들이 정말 남북 간이 가장 중요한 위치라면 왜 중국이 사드 간섭할 때는, 사드 배치 간섭할 때는 뗀 놈이란 얘기를 안 했어요? 졸개라는 얘기를 쓰고 고가로 오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상응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자주적인 외교라면 안 썼어요. 안 썼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들 보내서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그런 말 나온 걸 사과하러 갔어요. 또 그 다음 또 가가지고 외교하겠다. 외교 결과가 뭡니까? 외교 결과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더 우습게 보이니까 정말 경제 카드를 가지고 마구 우리한테 휘두르게 하는 여유를 준 거, 자신감을 준 게 외교의 결과였습니다. 사든 사드대로 계속 간섭하면서. 제가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이 한미훈련 재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가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 장관님은 가짜는 거 아닙니다. 왜? 이 가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일 안보동맹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45년 세계대전 때,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이 끝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으니까 원자폭탄을 8월 달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고 난 뒤에 미 군정이 일본을 통치하면서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동시에 미일 안보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전리품처럼 그 전에 전쟁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든 나라를 다 풀어주라. 대만도 풀어주고 한국도 풀어주고 풀어주라는. 그리고 연합국 전성국, 연합국 49개국을 대표해서 미국이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너희들은 너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군대도 갖지 말고 그런 전력도 갖추지 마라. 맥카서 장군이 나서서 1947년 일본 천황이 중심으로 된 헌법을, 일본이 죽어도 천황은 폐지 안 하겠다 하니까 헌법을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 1항 2항에 전쟁 안 한다,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갖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한 게 뭐냐?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이 미국의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개입하는, 동맹국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후방기지 역할을 하라는 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미 정원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8개 후방기지, 여기에서 보급하고 정비하고 대기하고 탄약 가져오고 식품 가져오고 약품 가져오고 수리하고 훈련하고 기다리고 앉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미국이 정원군 69만 명을 한국에 전쟁이 나서 보내준다 손 치더라도 들어와 있을 데도 없어요. 군함이 들어와 있을 항구도 마땅치 않습니다. 전투기가 다 들어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투기가 다 들어와도 여기서 한반도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할이, 물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손을 잡고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를 봉쇄하자라는 차원의 손을 잡아 묻어 있지만, 한국을 거기에 끼워 넣은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으며, 그 동맹은 미국이 동맹 맺자고 나선 거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바지가레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혼자 놔두고 가면 공산화 된다. 제발
우리를 좀 자유민주주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한반도에 와서 전쟁에 개입했을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면 그걸 끝까지 지키려면은 우리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안보를 우리가 자력으로 일었을 기간 동안은 당분간은 너희들이 좀 앞장서서 지켜줘야 된다는 그것이 한미동 안보동맹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멀리 있으니까 혼자 못할 경우에 일본이 중간에 필요한 심부름, 대기하는 기지, 보급하는 기지, 후방 뒤에서 막아주는 역할은 일본이 다 하라는 게 미일안보동맹입니다. 그래서 미일안보동맹은 한미동맹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미일안보동맹이 없으면은 한반도 증원군, 전투기, 약품, 그리고 탄약, 군함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항구로 들어서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미국의 병력이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용할 수도 훈련할 수도 전쟁의 병력으로 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후방기지 역할을 일본이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1954년, 52년 이후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미일 안보동맹이 완전히 깨어지거나 내용이 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은 우리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섭까지는 안 해도 이거와 연계해서 미일 군사 훈련을 한다는 미일 훈련 중에 어떤 게 또 들어가 있습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 주한 일본인, 주한 미군을 일단 동경으로 빼내느냐 혹은 후쿠오카로 빼내느냐 그 훈련을 한국에서는 못하고 미국과 일본이 우리가 뭐 키 리졸브 훈련, 파울 어겔, 얼주 훈련을 하는 대신에 걔들은 야마구치 훈련, 킨 엣지 훈련을 미일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급변 사태 시 어떻게 탈북민과 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인 상사, 외교관 플러스 미국이 직접적으로 안 할 때 하기에 힘이 붙일 경우에 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군무원들 그리고 가족들을 도피시킨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을 계속 199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일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내정 간섭이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내정 간섭입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안보 관계에 무슨 연대가 있습니까? 중국은 제가 적대감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팩트를 바로 알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중국이 누굽니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뭐 대통령이 자기 장남을 앞세워서 북한에 중공군을 보내서 쳐내려오면서 우리 많은 병력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중국이에요. 지금은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서명을 한 당사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된다고 해서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대신에 중국을 동맹국으로 하자. 우방국으로 하자. 그 안보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우리 안보 동맹국이 되는 한 우리는 완전히 북한과 같이 중국의 500년 동안 경험 안 했습니까? 지금 진보 정권에서 제일 원하는 게 만날 자주자주 인권, 국민의 소리, 국민의 힘 아닙니까? 정반대로 됩니다. 정반대로. 그나마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아직 민주주의라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개헌하겠다는 내용에 국민청원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법안 폐지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라도 개헌의 초안에라도 넣으려고 감히 엄두라도 내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앙 집권체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가 동맹국으로 하면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국가하고 동맹국으로 된다는 것도 될 수조차도 없지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수상이 나서는 것 자체가 총리가 가짱게 나서가지고 한미훈련 재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건 가짜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 일본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돼가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 단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끝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 가짜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맹관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선 상태로 점선, 한미관계, 미일관계가 실선 상태의 실선으로 연결된 동맹이만 한일관계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점선이 사실은 실선 두 개 하에 있는 점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실선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실선처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미일 군사훈련과 한미 군사훈련 중에서 또 3자 간에 필요한 공동훈련을 모은 부분을 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훈련입니다. 그런데 한미 군사훈련을 간섭한다고 가짜다고 얘기하고 일본을 쫄개라고 하면 이거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일본이 어떻게 쫄개입니까? 아직도 전 세계 경제 4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을 앞서서 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입니까?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제 침체되어 있고 평화헌법에 의해서 군대도 제대로 군대 같지 않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피해 망상적인 지난 36년의 고통 때문에 거기서 오는 반감으로 더 증폭되는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리가 게다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가장 우습게 아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큰 나라 국가들은 다 놈 잘 붙입니다. 로스게 놈, 짱게 놈, 일본 놈, 미국 놈, 뭐 놈 대신에 XX도 씁니다. 근데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는 국가로 부릅니다. 베트남 사람 국가로 부르고 사람으로 부릅니다. 버마 사람, 라오스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놈이라고 거의 안 씁니다. 아주 이상한 교묘하게 트위스트된 심리죠. 제가 그 전날 방송을 하나 재밌는 거 했습니다만 욕설과 독설, 이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인피니티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제대로 표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천박한 용어를 끄집어내가 욕을 하면 상대방이 인격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을 주자라는 거지만, 사실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 인격은 모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에 의한 자기의 스스로의 자기 모욕이 더 증폭된 것이 상대방에 반사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분들, 일본을 쫄개라고 부르고 쫄개는 빠져. 우리의 최고의 동맹국가인 미국의 부통령이 오는 걸 잔치집에 고하러 온다. 우리 평창올림픽 하루 전날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했던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자기의 전리품처럼 자기의 가장 큰 보배, 정가의 보검처럼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주려고 쇼를 하는, 하필 그날을 골라 쇼를 하는 북한. 자기 국민은 수백만을 배고라 죽이면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 데는 수천억 수조를 때려여면서 평화를 위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면서 돈 달라. 뭐 어제 보니까 종합일간지 기자가 모 신문에 모종의 이 핵 중단을 선언해달라는 얘기로 모종의 동거래가 있었지 않냐라는 기사를 썼다가 청와대에서 바로 반박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만은, 저도 그건 아직까지 그 기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수조원을 우리를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데 쓰는 그 돈은 있으면서 우리 전세기를 타고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모시러 가야 되고, 기름을 보내줘야 되고, 음식을 제공해줘야 되고, 모시고 와야 되고, 이게 손님에 대한 예우? 북한이 손님입니까? 만약에 북한이 진짜 평화올림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손님이라면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약속해 놓은 것을 깨지 않도록 하는 조치 정도는 손님이 자기 격을 갖춰가 스스로 준비하고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 주고 잔치집에 와서, 잔치집에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되돌아가서 무슨 땡깡을 칠지 모르는 사람을 손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게 이런 병기들을 전시하면서 우리에게 위압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 자체를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멘토들입니다. 안보, 통일, 외교의 멘토들이에요. 이 사고방식을 대통령에게 매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이 일본을 졸개라고 얘기한대. 그 더 큰 유감은 또 뭐 이 기회에 신문에 본인의 또 얼굴은 이종석 전 장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까지 나왔는데 본인의 얼굴은 안 나오니까 나도 내 말은 분명히 붙여야 되겠죠. 문정인 멘토는 한미 군사훈련은 무슨 연기냐, 그냥 축소하거나 없애버리지, 폐지하지, 여기까지 밀고 나갑니다. 지난달 백인의 전직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통일안보 외교의 멘토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교관, 통일관, 안보관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꼭 집어서 문 대통령에게 문정인 특보를 파면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랑곳도 않죠. 콧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청와대에 20대들이 단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한다고 청원글 올리는 거에 10분의 1의 효과도 지금 없습니다. 고려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노친네들이 나라에 녹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집에 있으니 심심하니까 이런 소리 하느냐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륜과 경험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좀 더 잘 되도록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성숙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도의 통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주변 강대국의 균형된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인지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낸 거를 콧방귀도 안 끼는 거로 보입니다. 왜?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노름판에 가서 또 돈을 잃고 돈 잃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망신까지 다 하죠. 빈털털이 아니라 빚더미까지 올라앉아도 그 노름판에 가면 판판 잃고 잃는다는 걸 알면서 이번 평창 한판만은 달라라는 자기 최면을 걸고 가는 정부처럼 제 눈에는 보이니까요. 평창은 평화를 향해 달려가는 고속도로처럼 이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새로 들어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 했습니까? 한반도는 지금 평화와 전쟁의 기로에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의 촛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공 은손을 호호 불고 조심스럽게 갖고 있다. 평화는 촛불처럼 그렇게 바람 한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것도 평화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찬바람 속에 은손을 꽁꽁 부는 그 조심성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눈치를 보면 벌벌 기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라널드 레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링컨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역사로 존경을 받는 레간 대통령 당시에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받는 이유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무기로 냉전을 끝을 냈습니다. 구소련을 없애버렸습니다. SDI라는 별들의 전쟁을 가지고 시도하면서 거기에 허겁지겁 따라오는 고르바초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별들의 전쟁에 필요한 공중을 나르는 무기가 아니고 빵이었는데도 허겁지겁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냉전을 와해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 양 이념에 의한 대결을 구도를 끝을 냈습니다. 평화의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뭐로? 힘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국력과 경제력으로. 평창올림픽 후에 전쟁이냐 평화냐, 은손으로 촛불이 꺼질까 호호 분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철저하게 깨부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전력 없이는 평화 안 됩니다. 평화 없습니다. 평화가 전쟁보다 더 비싼 겁니다. 더 비싼 이유가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되는 동안 우리 혼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800만 불 보낸다는 이 도장 찍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비싼 게 아니라 강력한 전투력과 강력한 의지, 평화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으로 평화는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직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 부의장님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그분들 개인에 대한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이 국가의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끌어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의 멘토가 되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분들의 역사적인 임무라는 걸 안다면, 정말 이게 바른 어드바이스인지 충고인지를,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딱한 얘기였습니다만 오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공감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실 뭐 이 부탁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저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같이 공감하고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장에서 동감하면은 당신 생각에 손을 달라는 것은 어색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 해서 저도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보기보다 주변 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 하는데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고, 주변에서 해라고 계속 다구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